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4시의 불교 산책입니다. 저는 진행자 길디 길상화입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시작이라는 생각에 기쁘기도 하고요. 때로는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하는데요. 새로운 시작, 네, 좋긴 하죠. 그런데 왠지 월요일은 부담이 되긴 하네요. 월요일 아침에 특히 피곤하기도 하고요. 주중에 긴장하고 뭔가 열심히 몰두하다가 주말이 되면 휴식을 취하면서 취미생활도 하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다시 일을 시작하는 월요일에는요. 권태감도 들 수도 있고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고 하죠. 일명 월요병. 네. 네, 주말에 흐트러진 생체 리듬 때문에 원래의 리듬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신체적인 현상과 주말 동안의 휴식에 대한 미련이 남게 됩니다. 더구나 연초의 월요일이니까 세운 계획이 흐지부지 되지 않도록 좀 더 삶의 고삐를 당기면서 힘차게 출발할 수 있도록 마음가짐을 달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을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셨나요? 어떤 마음이든 지금 이 시간만큼은 즐거움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월요일 첫 코너는 여러분들과 현안 스님과 이야기 나누는 현명한 선택 시간입니다.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BBS 어플에서 청주를 선택하시고 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방송에 소개해드리고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드립니다. 법조사 템플스테이 이용권과 월명사 무오신채 쌀국수를 드릴게요. 노래 듣고 와서 전화로 스님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실 곡은 해조음의 동자의 아침입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4시 불교 산책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스님 뵙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새해 맞이하고 첫 주가 지나갔는데요. 잘 보내셨나요? 네, 아주 잘 지냈습니다. 네, 새해라서 좀 특별한 계획은 없으셨는지요? 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영화 스님, 저 연사 스님, 불유교경 강설 영어로 네, 되어 있는데, 진짜 이제 번역을 마쳐서 네, 출판사가 이제 출판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그 이후에 낙사경 또는 이제 42장경을 또 준비를 할 건데, 네. 이제 그쪽으로 이제, 시간과 이제 노력을 모아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많이 바쁘실 것 같네요. 네, 지금 불유교경, 명상반을 막 일주일에 3번, 4번씩 했었는데 네, 아마도 올해는 좀 그걸 줄이고 네. 불경 강설집을 출판할 수 있도록 힘을 아마 더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기대하고 계실 텐데요. 네, 불유교경 번역본 또 강설과 함께 출판되시기 바라고요. 약사경과 42장경도 원만하게 또 원하시는 바 성취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 궁금한 게 보통 우리나라 불자들은 42장경과 약사경 중에 어떤 걸 더 읽어보길 원할까요? 혹시 아시나요? 교수님은? 네. 개인별로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어느 게 더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조금 곤란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약사경에 왜냐면은 또 관심 있는 분들이 있고 어느 분은 또 42장경에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42장경이 잘 알려져 있나요? 우리 한국에서? 네, 42장경이 좀 더 알려져 있긴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별 그래서 지금 말씀을요. 의견이 분분해서 수다 네네. 중입니다. 예. 네, 아유, 올해도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실수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네. 네, 실수를 하면 그에 대한 업보를 겪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음, 실수를 하면 업보를 겪어야 된다는 그 말은 아마도 실수가 어떤 종류인지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본의 아니게 실수라고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실수로 그랬어요. 그러면 괜찮을 줄 알지만, 네. 나쁜 의도를 갖고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네. 결국에는 내가 한 행동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거나, 다른 사람이 아니고 본의 아니게 해를 끼쳤다면은, 네. 그에 되게 당연히, 업보를 업이 받게 되는 된다. 거죠. 아, 그래서 그렇군요. 예전에 출가하기 전에, 기억이 나는데, 음. 내가 모르고 그랬잖아라고 사람들은 보통 억울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일들에 대해서 사과하거나 네. 뉘우치는 거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자라나서 좀 성숙하고 진정한 성인이 된다는 의미 중에 하나는 그게 내가 알고 그랬는지 실수했는지 의도적이었는지 아닌지 상관없이 내가 한 일에 정말로 책임을 질 만한 그런 태도를 갖는다. 그런 게 아마 성숙한 성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종교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어떤 실수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두려워하기도 하는데 네. 보통 이번 생 안에 뭐 내가 벌금을 내야 된다든가 뭐 감옥에 가야 된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어떤 결과 때문에 두려워하지만 네. 보통 우리가 다음 생까지는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불교에서는 이제 중요한 가르침이 우리가 이런 일들을 벌였을 때 이번 생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윤회에서 다시 돌아와서 살아야 할 여러 생 동안 그런 여러 가지 우리의 했던 행동들이 영향을 계속 미친다. 그런 게 이제 우리 불교의 기본적인 가르침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통 실수를 하면 본인이 착각해서 하는 실수도 있고요. 또 부주의해서 하는 실수도 있고 또는 좀 어리석게 판단 미숙으로 인해서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정말 이거는 의도하지 않은 그런 의도하지 않은 그런 실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하니까 절에 다니는 어떤 분이 생각이 납니다. 그 여자분은 이제 저랑 나이가 비슷한데 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 어떤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을까봐 너무 걱정된다고 하면서 막 눈물도 흘리고 너무 염려하면서 그렇게 안 됐으면 해서 좀 사실을 왜곡하거나 꺾어서 얘기를 한다든가 사실을 숨기거나 네. 거짓말을 하거나 이런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데 그 사람은 너무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네. 이 사람이 덜 괴롭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게 왜 잘못됐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네. 그 사람 예를 들면은 듣는 여러분들은 참 멍청한 일 아닐까요? 뭐 당연히 그거 나쁜 거 아닐까요? 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각각 개개인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만의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거짓말을 한다든가 사실을 왜곡한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이중잣대를 댄다든가 다른 사람과 나에 대해서 네. 이렇게 하면서 나의 실수는 축소하고 다른 사람의 실수는 더 크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죠. 아, 그렇죠. 자신의 그렇죠? 실수를 이거는 최소화하고 싶고. 네, 많이 있는 일이죠, 그렇죠? 다른 네네. 사람 실수 엄청 크게 얘기하고 본인의 내 실수는 실수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해서 네. 어떻게 차마 얘기할 수가 없었어. 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사람이 속상할 텐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물론 뭐 우리가 사회를 생활하는데 살아가는데 예를 들어서 뭐 직장 상사한테 가서 나 사실은 상사님 너무 싫어요. 뭐 상사님 생긴 것도 못생겼고 맨날 거짓말하고 정말 짜증나 죽겠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어느 정도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살아나가는데 좀 어느 정도 갖춰야 될 어떤 뭐라 해야 되나 유두림이 있어요. 융통성은 있어야겠지만은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은 각각 개인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네. 아마 근데 이렇게 수행하면은 처음에는 보통 본인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명상을 시작하고 명상을 많이 하다 보면은 점점 이제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잘 알게 되니까 네. 자기도 모르게 알아차리게 되니까 내가 욱하면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화를 내놓고
당연히 이거는 정당하다라고 느낀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든가, 내가 어떤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는 패턴이 있을 거예요. 네. 그죠? 보통 사람들이 다 있는데, 저는 예를 들자면 출가 전에 사업을 하고 또 제가 이제 부모님한테서 자랄 때 외동딸이었기 때문에 너무 이제 보스처럼 이렇게 약간 누군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가로막으면은 네. 네가 감히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가로막어 이런 태도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원인이 됐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명상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복하는 실수들도 더 잘 보이게 되죠. 네. 그렇군요. 네. 네, 스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나를 돌아보는 자세, 그리고 또 깨어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게 좀 실제로 정말로 명상을 하고 그런 환경에서 수행을 하고 해야지만 조금씩 더 보이게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사실 좀 그냥 기분 좋아지는 명상을 뛰어넘어서 진정하게 이렇게 어떤 아주 뿌리까지 파고들어서 사람이 바뀌려면은, 네. 변화하려면은, 그런 어떤 나에 대한 그런 내가 스스로 갖고 있는 왜곡된 면이라든가 어떤 반복하는 실수라든가 내가 보고 싶지 않은 나의 모습을 더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괴로운 그런 과정이기도 합니다. 네. 수행이라는 게.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코를 훌쩍거리네요. 네. 갑자기 알레르기가 있어서요. 네, 알레르기 때문에 좀 고생을 하시죠, 스님께서. 네. 네. 건조하다 보니까 네네. 분당은 상가 건물이다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건강 빨리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스님, 우리가 살면서 많은 실수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네. 나름 자신에게 실수가 흑역사일 수 있잖아요. 어떤 예, 역사요? 흑역사, 그러니까 부끄럽고 민망한 과거로 이렇게 남을 수도 있는,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흑역사라고 하면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태도가 정말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깨우치는, 이거 내가 이렇게 다시는 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깨우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이들은 이 흑역사를 또 유머로 승화시키는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예를 좀 들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유머로 승화시킨다는 게 어떤 건가요? 예, 그냥 과거에 실수한 거를 그냥 재미있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재미있게. 그냥 재밌는 그 하나의 그 사건으로, 에피소드로 그냥 이렇게 즐겁게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안 그러면 그것 때문에 고민을 계속 끝없이 고민하는 그런 이제 부끄러움이나 창피함 때문에 계속 본인을 자책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실수에 대해서 생각하는 면이 다른데요. 정말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근데 이제 그 흑역사에 대해서 계속 자책하고 힘들어한다면 보통 그게 한 번의 에피소드로 끝난 건지 아니면 지금도 비슷한 문제 때문에 계속 괴로운지 그게 이제 더 중요하겠죠. 네. 근데 그거를 그걸 또 계속 이제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만 대답해도 될 문제는 아니고 그 각 개인이 만약에 그런 흑역사가 있는데 그런 실수를 계속 지금도 하고 있는지 그런 게 나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그냥 한번 어떻게 우연히 생긴 일인데 그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아서 큰 걱정이 없는 건지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만약에 그냥 어떤 우연의 일치나 우연의 사건으로 인해서 한 번만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농담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사람들하고 웃으면서 얘기하고 지나갈 수 있으면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승화시켜서 그거를 뭐 편안하게. 농담으로 하던 진지하게 받아들이던 그거보다는 네. 그것이 아직도 여전히 우리 일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문제인지 아니면 그냥 한 번 일어나고 끝난 일인지 그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될 것 네. 같으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실수를 내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남이 한 실수를 계속 놀림거리로 계속해서 괴롭히는 사람도 또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어떤 거? 아, 그 놀리는 사람. 네, 남이 실수할 수 있고 본인도 실수할 수 있는데 남의 실수를 또 계속 놀림거리로 괴롭히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남의 마음을 해석하는 거는 시간 낭비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네. 왜 그걸 해석하고 싶죠? 아니 어떤 마음일까? 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의 만약에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이고 왜 그러는지를 알면은 내 인생에 도움이 될까요? 그러네요. 도움은 뭐 별로 될 것 같진 않네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네. 게 나는 내 마음도 제대로 모르는데 남의 마음을 해석하고 분석해도 음, 내 인생이 더 나아진다는 보장은 없는 거죠, 그죠? 네. 내가 내 마음을 봐도 왜 내가 화가 나는지 내가 왜 슬픈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여유가 있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고 일단 그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나쁜 습관 중에 하나인데 네네. 자꾸 남의 마음이 왜 그런지 보려고 하죠. 그건 아주 뭐 시간 낭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사람 그렇습니다. 본인도 왜 그러는지 모를 거예요. 혼란스러우니까. 네. 알겠습니다, 스님. 또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선업을 쌓는 경우도 있을까요? 뭐라고요? 아, 실수를 선업. 통해서 음, 뭐 세상에 불가능한 건 없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어떤 경우가 그런 거는 있을까요? 뭐 그건 모르죠 저는. 근데 뭐 가능하지 않은 건 아니겠죠. 네. 그런 것도 사실 크게 그걸 알아봤자 별로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듣는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려면 네. 실수를 통해서 선업을 쌓는다는 건 실수하는 건 그냥 어쩌다가 일어나는 일인데 그렇게 하면 어떤 체계적으로 내가 계속 선업을 해서 복을 쌓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더 시간 낭비를 하지 않고 선업을 잘 쌓을 수 있는지 그런 거를 배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네. 이 실수로 인해서 선업이라는 것이 실수로 나를 돌아보고 발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진 않을까 한번 생각이 드는데요. 실수로 인해서 나를 돌아보고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자기가 실수한 거에 대해서 돌아보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 이게 바로 선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구체적인 예가 없으면 이거는 별로 음, 얘기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너무 네네. 또 그렇게 막연한 의미에만 걸로는 늘 얘기하지만 선정해서 사람의 마음을 닦는다는 거는 또 구체적인 사건이나 구체적인 어떤 상황이 있어야만 정확한 진단이 있고 정확한 해결책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게 어떤 일반적으로 그냥 이러면 어떨까 저렇게 어떨까 그거는 굉장히 시간 낭비가 많이 되고 실책 없이 그냥 이런 것을 제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유교경에서 말하는 희론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사람이 뭐 왜 사람들을 놀리지? 뭐 실수를 통해 선악을 쌓이면 어떨까? 이런 거는 사실 실책 없는 대화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것이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희론 네, 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스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시간 네. 관계상 이제 여기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실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의미에서 청취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실수들을 하는데요. 네, 어떤 실수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우연이 아닐 수도 있고 하니까 실수는 이미 벌어졌다면은 너무 그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함으로써 이렇게 생각에 잠식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실수를 만약에 했을 때 그 생각이 본인, 너무 빠지지 않고 네, 자책하지 않고, 네, 이렇게 되길 바라신다는 말씀이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네네. 사람들이 실수를 하고 실수를 한 것도 이미 어떤 본인한테 안 좋은 점이 있었을 수 있는데 보통 그리고 나서 계속 많은 생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더 많은 괴로움이 쌓입니다. 그런 게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고 중에 그 고의 고가 겹쳐서 계속 더 축적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실수를 했다면은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이니까 너무 그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마음을 안정시키고 어떻게 이 데미지 컨트롤이라고 하죠. 그거로 인한 나쁜 일이 있었다면은 그거를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을지 해결책을 강구해 보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네. 네, 괴로움을 쌓이지 않게, 실수한 거에 대해서 괴로움이 쌓이지 않게 마음을 좀 가볍게 가지시고 데미지 컨트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살면서 하게 되는 실수에 대해서 스님께서 다각도로 여러 가지 말씀 주시고 또 조언의 말씀도 주셨는데요. 앞으로 우리의 삶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네, 오늘은 실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눴는데요. 이에 관련된 추천곡 혹시 준비하셨나요? 네, 노라 존스의 Don't Know Why, 그러니까 이유를 모르겠다 그 노래인데요. 아마 네, 여러분도 굉장히 익숙한 노래일 거예요. 좀 예. 오래되긴 했지만은 많은 분들이 들었던 노래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추천곡으로 노라 존스의 Don't Know Why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아마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서 이렇게 가사를 한국말로 좀 보시면은 네, 이 가사가 그 큰 실수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알게 될 겁니다. 네, 그렇습니까? 재밌네요. 네. 예, 노래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스님 오늘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월요일의 현명한 선택 시간이었습니다. 노래와 전하는 말씀 듣고 오늘의 오두막으로 돌아옵니다. 팝송과 에세이로 잠시 쉬어가는 시간, 오늘의 오두막입니다. 들려드린 이야기는 법륜 스님의 인생 수업에서 상대가 아닌 내 마음부터 살펴라 였습니다. 같이 보내드린 곡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에세이곡으로는 휘트니 휴스턴의 I Wanna Dance with Somebody 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는 스타쉽이 불렀죠. Nothing's Gonna Stop Us Now. 세 번째 곡 스티비 원더의 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 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에세이곡으로는 바비 맥퍼린의 Don't Worry Be Happy. 예, 이렇게 네 곡과 함께 오늘 에세이 감상하셨습니다. 네,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다치기도 하고 상처를 받게 되는데요. 갈등 극복을 위해서 상대가 아닌 내 마음부터 살피라는 솔루션을 주셨습니다. 서로를 탓하는데 탓하는 마음을 내 탓으로 돌리려 하면 물론 한순간에 돌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삿대질할 때 남을 탓하게 될 때 삿대질을 하게 되는데요. 상대방을 한 손으로 가리키고 있으면 접혀진 나머지 네 손가락은 자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향하고 있는 네 손가락은 인식을 못하고 한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만 바라보고 있으니 남 탓을 할 수밖에 없죠. 나를 꺼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겁니다. 용기는 넘치는데 눈앞이 어두워서 마음의 나침판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하루하루가 안개처럼 흐릿하기에 수많은 길이 내 앞에 있는데도 어느 길을 가야 할지 망설이게 되죠. 그렇지만 배우자나 자식이나 친구들과 함께 그 인생길을 간다면 함께 개척해 나가면서 나아갈 때 길을 잃지 않고 또 언제나 든든하고 서로 의지하면서 갈 수 있고요. 가는 그 길에서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인생길에 동반자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행운이라고 생각해야 하는데요. 상대방을 탓하기에 바쁘지요. 정오에는 그림자가 없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그림자가 길어지게 되죠. 같이 좋은 시간을 보내고서도 때로는 헤어진 후 서로를 탓하기도 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집으로 돌아와 서로를 탓하는 사람들은 서로의 그림자를 밟았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남 탓하려고 내민 한 개의 손가락마저 자신을 향하게 해서 내 탓으로 돌린다면 갈등의 소지가 없어지고 상대방이 있기에 세상 살아나가는데 외롭지 않고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너그러워지고 어떤 일도 포용이 되고 그로 인해 성숙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남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가도 만날 수 있습니다. 비난하는 사람이 아닌 비난에 휘둘리는 마음을 다스린다면 그 비난도 언젠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칭찬이나 비난에도 상대가 아닌 내 마음부터 살피면서 걸림없는 마음으로 자유로운 인생길을 걸어가면 어떨까 합니다. 오늘의 오두막은 여기에서 마치고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왔습니다. 어느새 1시간이 다 지나갔는데요. 남은 하루도 즐거움으로 가득하시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